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요, 소개 마케팅에 대한 책입니다. 한 사람이 50권의 계약을 낳는 최초의 소개 마케팅에 대한 책이라고 하네요. 이 저자 김동범님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겠죠? 예, 다산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세일즈 하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업과 세일즈에 관계된, 설득에 관계된 책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전 인생이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수는 자기의 지식을 파는 거고, 의사는 자기 기술을 파는 거고,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그 변론할 수 있는 기술을 파는 거잖아요.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근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더 부가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자신의 브랜드를 높여야 됩니다. 그것도 세일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도 중요한 게 저도 회사를 이제 운영하면서 또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회사에 강의를 가면서 소개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개로 강의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누구누구 소개로 누구누구 추천으로 전화드립니다 라고 전화 왔을 때는 참 기쁩니다. 그 사람이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세일즈맨들도 개척을 하는 것보다는 소개하는 게 훨씬 고객을 빨리 만날 수 있고요. 또 내가 굳이 뭐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것들을 이렇게 소개받고 소개해 준다는 거, 이게 흔히 요즘 얘기하는 이제 SNS하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SNS도 SNS 마케팅 이런 것도 다 입소문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소개죠. 그래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 또 다른 데서 읽었던 것을 잘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세일즈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세일즈맨 아니더라도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인생은 세일즈다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일즈의 성공 제일 조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저자 김동범님은 유망 고객의 소개 확보를 통한 양질의 상품 판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개 마케팅은요, 빌딩을 아래층부터 한 계단씩 밟아 오르면서 한 층 한 층 최고층까지 다가가서는 전통적인 사다리형의 계단형 사다리 타기 세일즈 방식을 뛰어넘는 엘리베이터 세일즈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고객을 발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친숙 관계를 도모하는 일련의 세일즈 과정이 대폭 축소되죠. 곧바로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한 연구기관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 중 약 60에서 80%가 상품을 구매했다 그래요. 그들은 잠재 고객들보다 평균 25% 정도를 더 많이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가능성이 예상 고객, 평균 고객들보다 4배 이상 높았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쎄 좀 아쉬운 건 어느 연구기관인지 안 나왔고 어떤 상품인지도 안 나왔어요. 이게 논문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네요. 그냥 그래도 근거가 있겠죠. 소개 방법에는요, 소개자가 동행해서 소개해주는 동행 소개 방법, 또 즉석에서 전화를 통해서 소개를 받는 방법, 전화 소개 방법, 또 소개자의 명함이나 소개장을 소지해서 접근하는 방법, 또 뭐 친목회, 동호회 등의 모임에서 협력자로부터 직접 말로써 소개를 받는 방법 등이 있어요. 소개 계약은 이 4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 세일즈맨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자나 키맨에 의한 소개 접근 방법이 있겠고요. 둘째는 이미 계약한 사람에 의해서 소개 접근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DM이나 이메일, 이런
편지 등을 통한 접근 방법이 있겠어요. 넷째는 TM을 통한 접근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척을 통한 방문 접근 방법 등이 있겠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세일즈 지향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그렇죠. 단골 고객, 협력자 등 키맨과 그리고 두 번째 기계약자에 의한 소개 접근 방법입니다. 다른 거에서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공 확률이 있죠. 자, 소개 마케팅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만약에 한 사람이 두 명을 소개하고 또 두 사람이 각각 두 명씩을 더 소개하고 그 네 명이 또 각각 두 명씩을 더 소개하고 그 여덟 명이 또 두 명씩을 소개하고 이 방법을 계속해서 10번 반복 적용하면요. 자그마치 1024명의 소개 확보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소개 활동을 20번 반복하면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이게 산술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굉장히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소개 영업이죠. 자, 또 만약에 한 명의 고객이 3명씩 소개받는다고 가정한다면 1명, 3명, 9명, 9명, 27명, 81명, 243명 이렇게 3배수로 계속 눈덩이처럼 드러나는데 10번만 반복하면 이번에는 아까 10번 반복했을 때 1000명이었잖아요. 지금은요. 59,049명입니다.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물론 뭐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거지만 만약 이렇게 해서 만나는 고객들로부터 신규 가망 고객을 연쇄적으로 소개받아서 모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참 말이 쉽죠. 어쨌든 뭐 100% 성공하는 거는 뭐 다른 당상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부터 소개를 받을 수 없고 또 모두 다 계약할 수 없지만 영업은 대수 게임이잖아요. 만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개를 요청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맨 처음 고객에게 소개 의뢰를 할 때는 고객 한 사람당 최소 3명씩 부탁을 합니다. 물론 소개가 확보된 모든 고객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항상 세일즈맨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협력자가 소개를 해주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와의 사이에는 거리가 있죠. 따라서 소개를 어떻게 몇 명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수립과 치밀한 실천 방안을 설정한 후에 소개 판매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개를 잘 받는 사람, 소개를 못 받는 사람 비교를 해볼까요? 소개를 잘 받는 사람은 당연히 연고에 의지하지 않죠.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계약한 사람이나 가망 고객에게 항상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를 전합니다. 또 약속도 생명처럼 지키죠. 소개를 원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소개해달라고 조르기보다는 소개자가 기꺼이 나서도록 도와요. 소개는 곧 고객의 권익을 높이고 보호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일즈맨 본인의 소득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진지하게 엿보이는 사람이에요. 자, 소개를 못 받는 영업맨, 약속 시간을 어겨서 허겁지겁 상담에 임하는 사람들이고요. 후줄근한 모습으로 나쁜 인상을 첫인상을 남깁니다. 고객을 평생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상품을 판매한 후에 사후 서비스가 허술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개를 못 받죠. 소개 의뢰에 대해서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부담을 가져요. 상대방의 소개를 안 해주던지 못 해줄 거라고 지레 짐작합니다. 소개 확보 후에 계약이 체결됐을 때 사후 서비스가 나빠서 입소문이 안 좋습니다. 소개를 안 시켜주면 이번 달 영업을 못한다고 으름장 비슷하게 놔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해요. 이게 소개를 못 받는 영업맨들의 공통점이죠. 그렇다 해서 뭐 소개 마케팅이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하겠죠. 이게 소개 마케팅이면 산술처럼 쉽고 다 소개해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배워야 되죠. 그래서 최고가 되기 또 어려운 거고요.
신용이 없으면 소개 마케팅도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소개는 사람을 믿고 상품을 믿고 회사를 믿고 하는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신용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맨이 고객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소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일즈맨 스스로의 가치와 상품에 대한 효용 가치를 올바로 발휘하고 전개하면서 고객에게 부채 감정이 생기게 해야만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소개를 좋아하는 고객은 드물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개를 꺼리죠. 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남에게 소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주고 신세지는 행위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 요청이 늘어가면서 고객의 거부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객 스스로 소개 욕구를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소개 실패는 영업자만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신이 소개한 소개처에서 계약 체결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고객은 이를 세일즈맨의 탓이 아닌 소개자 본인과 문제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개 판매는 첫 소개처에서의 계약 체결 성공 여부가 추가 소개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목숨 걸고 영업에 성공해야 돼요. 또 소개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소개를 받은 가망 고객이라 해서 성급하게 접근하게 되면 소개자와 가망 고객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신뢰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요. 너무 소개자를 앞세워서 세일즈를 하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소개자를 활용은 하되 이용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가치와 상품 가치를 소개받은 고객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또 소개가 고갈될 수 있어요. 소개로 체결된 계약은 세일즈맨 스스로 100%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죠. 협력자란 중간 매개자가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소개자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약을 체결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로열티를 형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언제 이탈할지 모르거든요. 또 원치 않는 고객도 소개받을 수 있어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죠. 너무 먼 거리의 사람을 소개해 준다든가 그 만나러 가다가 그냥 동선이 망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개만 쫓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곧 돈이거든요. 영업은 뭐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것 대비 얻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개 욕구를 자극하는 동기는 뭐가 있을까? 6가지를 꼽을 수 있네요. 먼저 신뢰입니다. 아직 구매한 후에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왜 지금 이 상품을 구매를 해야 하는지 효용성이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었고요. 나도 이 상품의 니즈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어제나 대해서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고객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신뢰가 가겠죠. 또 애용입니다. 내가 상품을 구매해서 활용해 보았더니 참으로 만족스러웠다. 효과가 있다.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애용. 이 상품은 어느 누구에도 큰 도움이 되는 효용성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했을 때 소개 욕구가 일어나죠. 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상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나 대동소이한 것 같다. 하지만 언제나 믿고 의지하면서 구매 후에도 항상 도움이 되어줄 것 같은 믿음직한 세일즈맨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것 같다라고 세일즈맨을 지지하는 거죠. 자랑입니다. 이 상품을 구매해보니까 평상시 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물론이고 세일즈맨이 수시로 컨설팅을 해줘서 너무 좋다. 또 다른 회사보다 고객 서비스가 훨씬 좋다. 만약 다른 세일즈맨을 만났더라면 이런 대접과 상품 구매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자, 보답입니다. 맨 처음엔 나는 상품 구매를 하기 싫었다. 근데 세일즈맨이 너무 니즈 환기를 잘해서 사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이 세일즈맨은 상품에 대해 뿐만 아니라 생활정보, 건강정보도 많은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 서비스를 해주면서 인생 카운셀러의 역할도 해준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부탁할 경우에는 들어주게 되죠. 보답을 하고 싶으니까요. 고마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부채감입니다. 아유, 이렇게 세일즈맨이 간곡하게 소개를 요청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평소 내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디 괜찮은 사람이 있나 한번 볼까? 뭐 이렇게 이 상황에서 우리 설득 강사 과정
강의를 들으시는 한 강사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실명을 밝혀도 되나? 뭐 가명으로 하죠. 뭐 예. 그 농협에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구제역이 발생이 됐을 때 바깥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참 친한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또 뭐 친하게 지낸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또 알거든요. 근데 그걸 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유 평소에 그 좋아하시는데 못 드셔서 어떻게 제가 이거 메시지가 도착했네요. 제가 이제 산 거야. 이분이 슈퍼를 가갖고 그 요리 재료를 사갖고 전화를 드린 거죠. 아유 어머님 그 못 드셔서 어떡해요. 좋아하시는 건데 제가 좀 사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 들어가서 초소에다 맡겨놓을 테니까 출세에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분이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또 알부자였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계약을 엄청난 걸 해서 그달 1등을 하셨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감이 생기는 거죠. 야, 참 그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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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게 알고 있는 건데 이 실천이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를 이제 하면 이제 강의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교육 담당자분들이 잘 얘기를 안 해주세요. 매번 물어보기도 또 좀 미안하고 가끔 물어보긴 하지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평가는 이제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는 메일의 양으로 제 스스로 평가를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메일량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좀 심각해요. 예전에는 강의 끝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일 주셨는데 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메일을 올리는 방법 제가 강의를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근데 또 소개는 또 많이 오거든요. 제 강의를 듣고 소개해 주셔갖고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셔서 이렇게 강의가 많이 와서 다행이란데 우리 영업하는 분들, 영업가족분들도 이 소개 여부에 따라서 고객 만족 지수를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소개에 의한 시장 개척 방법은 세일즈맨의 컨설팅에 대한 계약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척도죠. 2차 유망 고객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안 해준다. 이거는 만족을 하지 않았다. 소개를 잘 해준다. 고객님이 만족하셨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세일즈만의 자세를 보면요. 유비무환. 판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가망 고객 발굴입니다.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 곳이든 찾아가지만 사전에 반드시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임전무투해야 됩니다. 소개에 의한 영업 방식은 전 세계 탑 세일즈맨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가망 고객 발굴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맨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소개받는 일은 의외로 쉬워요. 열정적으로 소개를 요청하세요.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무조건 몸을 맡겨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주도 면밀해야 됩니다. 고객의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가망 고객에게 접근할 때는 좀 더 정밀하게 진행을 해야겠죠. 유시 유종입니다. 항상 처음 고객을 만났던 그 마음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정정당당해야 됩니다. 변칙 영업은 금물이에요. 언제나 기본에 충실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자가 발전해야 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 전문가라는 사고를 갖고요. 프로로서 무장을 하십시오. 이 책에 제가 밑줄을 쫙 끈 글이 있어요. 바로 씨불 고객이란 이야기인데요. 씨불. 성냥이 없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부싯돌로 불을 일으켜서 사용했죠. 그러니까 씨불이라는 불씨를 남겨두었다가 다음 끼니를 채우고자 할 때 이를 끄집어서 사용했습니다. 성냥과 라이터, 가스, 전기, 문명의 이기로 불을 다양하게 일으키는 지금과는 달리요. 그 당시에는 씨불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마을마다 씨불 지킴이도 있었다 그래요. 어느 양반집에 시집온 며느리는
게을러서 시부를 자꾸 꺼트리다 보니까 결국 시집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다 그럽니다. 하긴 옛날에 보면 집에 사랑방 안에 이 화로 있었잖아요. 이게 시부를 저장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고객 가운데 협력자를 시불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불로 불을 일으키는 것보다 부싯돌로 불을 일으키는 것 훨씬 차이가 나잖아요. 부싯돌은 뭐 찾기는 쉽지만 불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불은 지키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지만 불을 생산하는 데에는 매우 쉽죠. 이를 세일즈에 적용해 보면 부싯돌은 바로 개척 활동이고 연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시불은 소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70이 넘게 살아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28대나 자동차를 샀는데 한 번도 한 사람한테 2대를 산 적이 없다. 다 28명한테 따로 샀대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 살기 전에는 온갖 알랑방귀를 끼더니 결국 사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영업을 오래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있죠? 참,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재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세일즈맨 중에서 상품을 팔기까지 고객이 어떻게 뭐 성성을 다 들이지만 팔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죠? 기존 고객에게 소개를 받을 때 이제 기본 요령은요. 소개해줄 사람을 지명해서 부탁합니다. 또 소개는 위에서 아래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누구나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최저 4사람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소개해달라는데 한 분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한 사람한테서 4사람 이름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성과입니다. 좋은 요령이 있습니다. 주변에 영업하는 분들하고 모임을 가지거나 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른 업종에 영업하시는 분과 만날 기회가 있죠. 그럴 때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명, 5명 정도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다 다른 분야. 건강식품, 뭐 자동차, 보험, 화장품 이런 식으로요. 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고객 자원의 정보를 서로 같이 나누는 거죠. 가만 고객을. 예를 들면 이름, 뭐 연령, 직업, 월소득, 연락처 이런 것을 서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아예 그냥 뭐 명수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 달에 식사 모임에서는 정말 엄선된 15명의 숫자, 뭐 고객을 뭐 줘라. 아니면 뭐 5명씩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엄선해서 고객을 소개받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줄 때는 막 아무 명이나 주는 게 아니죠. 내 정보가 훌륭해야 상대방 정보도 훌륭하게 지는 거거든요. 기브앤테이크니까 정성스럽게 내가 보험 영업을 하지만 화장품 쪽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 믿을 만한 고객 정보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내 파트너들,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의 상품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인품, 성품도 다 검증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야만 되겠죠? 그냥 보면 잘 나가는 세일즈맨들 보면 협력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협력자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저도 협력자가 있어요. 강사님들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개해줘요. 제가 어디 방송 특강을 하면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정말 강의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몇 분 이제 계세요. 제가 소개해주신 분이. 근데 그분들도 또 저를 소개해요. 이것도 이제 소개 마케팅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방송 강의 해서 소개해줬더니 하고 오셨다고 연락 오면서 또 기업체에 또 소개해줘서 같이 또 방송 출연도 하고 이렇게 품앗이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소개 마케팅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소개 의뢰를 할 때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요. 미리 친숙 관계를 도모해서 신뢰감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또 소개자에게는 부담감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소개가 곧 상품 구매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소개해준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을 반드시 확약해야 됩니다. 당장 소개를 받지 못하더라도 때를 쓰면 역효과가 발생하죠. 한 번에 3명 정도를 소개받으면서 메모나 전화를 부탁합니다. 소개를 받았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기회를 만들어서 방문하도록 합니다. 소개 마케팅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개 부탁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좀 알아볼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소유한 사람,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사람을 만나고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겠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되겠고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빚지고 못 사는 사람. 저도 좀 그쪽에 해당이 되는데 꼭 받으면 줘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요. 또 활달하고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또 아무래도 사회적인 좀 지위가 좀 있어야겠죠. 또 뒤끝이 좀 깨끗하지 못한 사람보다는 깨끗한 사람, 그리고 요구사항 없이 무언가 남을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개 의뢰 핵심은요, 기왕이면 좀 다홍침한데 좀 이렇게 좋으신 분, 흉하신 분에게 소개를 좀 의뢰하겠죠. 어떤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꼭 집어서 말해야 합니다. 딱 이 사람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소개해 주기도 좋죠. 그래야 소개해 주는 사람도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이 소개도 최적의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소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면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과 장소, 상황, 이걸 이제 TPO라 그러는데요. Time, Place, Occasion입니다. Time, Place, Occasion. 소개 확보를 위한 면담을 할 때요. 고객과의 약속은 몇 주 전부터 계획을 하면서 고객의 반응을 또 보고 최종 약속 일자는 일주일 정도 전에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전부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날을 딱 잡을 때는 일주일 안에 잡아야겠죠. 또 면담 약속과 실제 면담 사이 간격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개척 판매는 2, 3일 전에 면담 약속을 시도하는 것이 좋아요. 시장에서 매일 고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오히려 성사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주도적으로 소개 환경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요. 때로는 세일즈맨 위주로 면담 방향을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일즈맨 스스로 자신이 빈틈없고 민첩한 사람이라는 것과 나 자신이 전문가라는 확고한 인식과 또 고객도 그렇게 생각할 때만이 가능하죠. 정말 프로라면 편한 시간에만 맞춰서 무조건 행동하기보다는 나의 시간과 고객의 시간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시기를 선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좀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무조건 맞추면 좀 한가한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또 사례는 소개를 낳는 투자입니다. 이 세일즈의 달인인 조지라드는요. 정보 제공자, 즉 고객을 소개해 주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정한 사례를 했다 그래요. 이 소개비가 그러니까 사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갑부라도 사례는 거절하지 않는다. 아무리 갑부라도 사례는 거절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제 조지라드가 1년에 무려 자동차를 1,425대나 팔았던 거죠. 이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5대씩 판 겁니다. 하루에 5대. 그래서 세일즈 하는 기간 동안 13,000대의 자동차를 판매해서 기네스북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하루에 5명 만나기도 어려워요. 이거는 소개자들을 내 영업사원인 것처럼 활용했다는 거죠. 또 조지 레드는요. 신규 고객에게는 자동차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에 대한 축하와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손수 써서 등기로 발송했답니다. 물론 뭐 비서들이 쓰고 사인만 했을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사인만큼은 본인이 직접 했을 거예요. 그가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늘 고객을 위해서 먼저 애쓰고 이익을 제공해 주려는
give and take의 법칙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조지라드는 소개자에게 그에 합당하는 소개비와 또 지급과 더불어서 단결 고객을 만들어서 이들을 모두 협력자가 되게끔 관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부탁하려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곧바로 축하 인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누구누구 선생님께서는 이제부터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저희 회사의 재정안정 보장 프로그램에 맡기신 것입니다. 또한 저의 고객이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의 가족의 안정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상품 구매 과정에서 저희 회사와 저희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저자세의 말이 아니라 고객 본인이 상품의 효율성을 느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올바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구매해줘서 감사하다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거죠. 축하한다. 감사가 아니라 축하한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고객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상품을 구매한 것이지 세일즈맨의 단순한 권유에 의해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고객이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고객은 세일즈맨을 도와주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세일즈맨 또한 고객에게 구매에 대한 감사를 넣어서 부채 감정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향후 소개를 받을 때나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고객이 세일즈맨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개는 단순 소개가 있고 동의를 받은 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정말 내가 소개해서 선생님의 이름을 써도 되겠느냐, 소개했다고 밝혀도 되겠느냐, 허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건 좀 그렇고 그냥 연락해 보세요. 많은 차이가 있죠. 동의를 얻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계약 성공률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일즈맨이 소개 전화를 꼭 해달라고 요청해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직접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는 거죠. 그래서 소개자를 방문한 후에는 일정 시점에서 전화로 기존 고객에게 소개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를 했으면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추후에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조지라드는 아예 소개 사례비를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례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예 돈으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돈으로 주든 선물로 주든 가벼운 인사로 감사 표시를 하든 사례는 꼭 해야 됩니다. 감사 표시는 꼭 해야 돼요. 1994년에 미국의 어느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소개를 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한 세일즈맨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40%나 더 많은 소개를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선물은 뭐가 좋냐? 뭐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물을 소개를 했다면 뭐 아주 신선한 쿠키라든가 집에서 만든 쿠키가 어떨까요? 좀 요리 솜씨가 있다면 가족을 좀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구운 쿠키입니다 라고 예쁘게 포장을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뭐 오일 교환권 같은 거 차가 다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죠. 또 무료 세차 티켓 같은 거 즉석 복권, 뭐 아이스크림 쿠폰, 영화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뭐 요리하는 관한 책, 또 취미와 관련된 이런 아이템들이 선물로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절대로 소개를 받자마자 상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우선은 자신을 알리고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이 될 일을 찾습니다. 그동안의 대화와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건지 알아내고 그것을 실마리로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열의 9은 기꺼이 체결에 응해 준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그 감자줄기 캐낸다, 뭐 고구마 줄기 캐낸다 그런 거 하잖아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 캐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하나를 잡은 게 줄줄줄 따라 나와요. 예, 특히 감자도 그렇고요. 그런가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세일즈맨이 만나게 되는 고객의 95% 이상은 처음에는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지인들만을 찾아가려는 세일즈맨은 1년 이상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 영업하는 분들도 지인 영업은 1년까지만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소개를 받은 소개 영업, 개척 영업을 해야 돼요. 실패한 세일즈맨의 대부분은 소개 확보에 실패해서 찾아갈 곳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만났을 때 그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만났을 때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뭐 얘기하는 겁니다. 뭐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난주말에 누구 만났어? 지난주말에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한다고요. 요즘 가까이 지내지는 사람이 누구신가요? 주변에 상황 변화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뭐 하나 걸려요. 그러니까 소개 확보를 위한 안테나를 24시간 풀 가동해서 소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단순한 소개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믿자의 본전에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야 돼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과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라는 속담 항상 기억하시면서 소개 확보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세일즈맨이 소개를 요청한 경우에 100분의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40%의 고객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준답니다. 소개 확보의 30%는 세일즈맨의 태도와 확보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소개 의뢰 시에 30%의 고객은 끝까지 거절합니다. 세일즈맨이 소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객은 아예 소개를 해줄 생각을 안 하죠. 이로 인해서 계약이 체결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자, 보통 보면은 영업은 좀 연고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또 고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골에서 상경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고도 없고 친척도 별로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영업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미국의 생명보험 마케팅 연구협회 LIMRA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Life Insurance 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 이곳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지역에서 8년을 거주한 세일즈맨과 이사 온 지 1년도 채 안 된 사람들의 성공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많은 연고를 갖고 그들에게 잘 알려지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 그 세일즈 활동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사실상 세일즈맨이 가지고 있는 연고 기반은 세일즈맨을 느슨한 상태로 만듭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소개받는 것보다 좋은 계약을 창출하는 기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날 것인가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개 확보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그 타이밍, 언제? 물론 뭐 시도 때도 없이 하지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 높은 타이밍. 언제일까요? 계약 체결 직후가 가장 적당합니다. 소개 의뢰는 계약 체결 직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프로세일즈맨들은 고객의 상품 구매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사인을 막 끝냈을 때 들이댑니다. 왜냐하면 그 구매하신 고객들은 그 가치를 가장 크게 느꼈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선택한 것이 맞다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이때 소개해주면 훨씬 확률이 높겠죠. 표준화된 세일즈 프로세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보험회사 설계사 시험 봤는데도 나오더라고요. 1단계는 가망 고객 발굴, 2단계는 접근, 3단계는 정보 수집 면담, 4단계는 해결안 제시, 5단계는 계약 체결, 6단계는 소개 확보입니다. 계약 체결 다음에 바로 소개 확보가 붙어 있어요. 이게 시험에도 나오더라고요. 맞췄죠, 저는.
7단계가 이제 사후 서비스 약속입니다. 애프터 서비스죠. 가망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새로운 가망 고객을 발굴하지 않는 것은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보험의 경우는 소개를 의뢰하기가 적당한 또 하나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보험증권을 전달할 때예요. 만약에 이전에 소개를 의뢰했더라도 이점에 또 하는 겁니다. 그럼 또 해줄 수 있어요. 물론 뭐 소개 확보는 어느 때에도 할 수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자, 명심해야 될 것은 소개를 요청을 언제 하는가 보다는요. 소개 요청을 하는가 또는 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소개장을 언제 쓰느냐를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전화할 때부터 쓰는 분 계시죠. 누구누구 부장님이십니까? 예, 저 김효석 사장님 소개로 전화를 드립니다. 이러면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이 태도가 좀 바뀌죠.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러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줄 겁니다.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럴 때 이제 신분을 밝히게 되면 목소리가 싸해지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오늘 지금 회의 중인데 나중에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물론 또 전화 드리면 되죠. 그래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카드를 꺼낸 거 아닐까 싶어요. 일단 방문까지는 본인 힘으로 해내고요. 방문했을 때 이제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상담할 때 상당히 부드럽게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좀 더 아끼면 어떨까요? 소개장이 이제 형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제일 좋은 건 형식이에요. 소개장 해갖고 양식을 만들어서 누구누구에게 이 사람을 내가 소개합니다.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명함, 그분의 명함에다가 좀 소개해주는 메모를 하는 것도 좋고요. 소개장 안 써주면 명함이라도 들고 가는 게 좋죠. 이분한테 소개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겠죠. 확인할 경우에는 소개했다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더 고수는요. 상담이 좀 어려울 때, 막혔을 때, 그때 이제 꺼내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혹시 또 그 얘기가 나올까 봐요. 사실 제가 누구누구 사장님 소개로 찾아뵙습니다. 그분도 얼마 전에 구입을 하셨는데, 부장님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좀 풀어지고, 이 감정이 좀 풀어지면서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까지 맡겨두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건요. 끝까지 소개장을 내미지 않는 겁니다. 계약을 다 한 다음에. 완전히 마무리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부담되실까봐 사실은 누구누구 사장님 소개로 오게 됐고 그래서 찾아뵙게 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진작 얘기를 안 했어? 좀 부담스러우실까봐요. 그분도 참 부장님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지난주에 큰 계약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소개를 요청할 때 그 부장님은 소개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구나. 이렇게 함부로 소개를 남발하지 않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느 타임에 쓸지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소개 타이밍은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카드거든요. 너무 그 입장권처럼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시멜로우도 처음 먹는 것보다 참고 나중에 먹었을 때가 더 맛있잖아요. 소개장도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마케팅 함께하고 있어요. 김동범 님이 지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분이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소개 대화법 8단계라는 게 있어요. 1단계 친밀감 형성, 2단계 신뢰감 형성, 3단계 소개 의뢰했을 때 대화 진행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누구누구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나게 도와주신 누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의 그 다음에 거절 및 설득 방법 5단계 고객 정보를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 6단계 소개자 활용 및 재협조 의뢰 7단계 결과 보고 마무리 및 약속 및 마무리 8단계 소개자에 대한 감사 전화 이렇게 순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책도 읽고 나서 괜찮네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꼭 실생활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영업사원이 아니더라도 소개 마케팅은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나 필요한 겁니다. 김동범님의 소개 마케팅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효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